2024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셋째 날 스마트 매니지먼트 트랙의 첫 번째 주제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MI큐브 솔루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I큐브 솔루션의 박양호 연구소장님 모시고 디지털 트윈 기반 APS 적용 사례 및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MI큐브 솔루션의 박양호 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MI큐브 솔루션 선행기술연구소의 연구소장 박양호입니다. 저희 선행기술연구소는 제조 지능화 솔루션인 AI 그리고 디지털 트윈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솔루션을 개발해서 기업의 지능화를 앞장서서 지금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제 디지털 트윈이 상당히 이제 주목받고 있고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APS 관련해서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는 이제 기업 현장에, 산업 현장에 어떤 이슈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하게 됐는지 그 개발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그건 전략이긴 한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게 디지털 트윈이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에 이제 산재되어 있는 설비부터 기업의 정보 시스템, 그리고 조직에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디지털 전환하기 위한 매개체가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 발표를 통해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을 또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윈 얘기를 이제 오늘은 주로 드릴 텐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좀 너무 광범위하고 사실 너무 넓은 주제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트윈 기반의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할 때 어느 측면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 가지 이제 산재된 문제들이 기업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욕이나 이런 게 앞서서 이제 너무 많은 거를 한 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좀 많이 계신데, 점진적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 전략을 구사하면서 점진적으로 이것들을 통합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기업의 어떤 디지털 전환 그리고 정보화를 뛰어넘는 이제 지능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이제 단계별 전략들을 좀 말씀해 주신 예시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MI큐브 솔루션 박양호 연구소장님이 준비하신 디지털 트윈 기반의 APS 적용 사례 및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 듣고 와서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오른쪽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MI큐브 솔루션의 전문가분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MI큐브 솔루션 선행기술연구소의 연구소장 박양호입니다. 오늘 디지털 트윈 기반 APS 적용 사례와 구축 방안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플래닝 앤 스케줄, APS라고 하는 거는 실제 하고 계신 업무 기반으로 이해가 비슷한데 반해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는 각자 저마다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기반의 APS 솔루션 소개 그리고 적용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솔루션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트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이 뭘까요? 말 그대로 쌍둥이니까 형이나 동생이 있을 겁니다. 누굴까요? 바로 현실 세계, 그러니까 피지컬 트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쌍둥이 형제에게 부모도 있을까요? 힌트가 바로 위에 있는데요. 바로 PLM, 그러니까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입니다.
미시건대 그리브스 교수는 2002년에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책에서 최초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정립한 것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20년쯤에 태동한 이 PLM은 현재 대부분 기업에 적용되어 있는 PLM 솔루션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품 탄생에서 죽음까지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를 통합하고 운영을 최적화하고자 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현재 대부분 PLM 솔루션들이 수명 주기 초기 단계인 제품 개발 단계의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PLM의 수명 주기 전체를 통합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꿈은 인더스트리 4.0 시대에 들어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 시절에 이제 PLM 전략은 디지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통합 전략이 다시 대두되게 된 것은 첫째, IoT로 대변되는 로봇, PLC 자동화 기술 등의 OT 기술이 고도화된 것이고요. 둘째는 iOS로 대변되는 MES, ERP, SCM과 같은 기업 정보화 시스템이 고도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G 통신, 빅데이터 분석, AI 등 ICT 기술들이 뒷받침되면서 전체 라이프 사이클의 통합이 비로소 가능해졌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전략이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제품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기업을 디지털화하고 통합한 하나의 연결된 디지털 유기체로 만드는 전략이 현재의 디지털 전환 전략이라면 그 산출물이자 매개체가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으로 운영되는 고도화된 공장을 완성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완전하게 현실화되지 못했던 PLM 전략의 전철을 밟지 않고 디지털 트윈 구축이 성공하려면 어떤 과제들이 해결돼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 방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은총알은 없다는 겁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시스템을 도입할 때 너무 많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반드시 명확한 목적, 그리고 범위 설정, 그리고 단계별 실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와 통합에 있어서 최악의 빌런이 있습니다. 바로 엑셀입니다. 시쳇말로 대부분 솔루션의 가장 큰 라이벌은 바로 엑셀이라고도 합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에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AI 기반의 RPA 등 해결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더 이상 사일로 방식의 시스템 개발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S전자의 가전 사업부 대상으로 통합 MES 시스템 구축하려고 조사해보니 이때 포인트 솔루션을 포함해서 통합 대상이 약 2,000개 정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왼쪽 그림이 유럽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 라미 4.0의 레퍼런스 아키텍처 모델입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트윈이 포함하고 있는 다원적인 특성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데요. X축, 그러니까 가로 아래쪽에 있는 축은 제품과 시스템의 전체 수명 주기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고요. 개발 설계부터 제조, 운영, 유지 보수까지 전체 제품 라이프 사이클을 나타냅니다. Y축은 그러니까 이쪽 세로축으로 누워 있는 축은 제조, 프로세스 산업의 조직 그리고 운영 구조축으로 제품부터 디바이스, 워크스테이션, 공장, 기업까지의 어떤 계층적 구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위쪽 방향의 Z축은 기술 계층 레이어 축인데요. 데이터가 생성되고 처리되는 방법, 이 프로토콜부터 물리적 구성 요소의 정보의 추상화 계층을 나타내는데요. 전통적으로 인터넷 기술 계층인 OSI 7 레이어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살아 숨쉬는 부분들이 전체로서 통합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된 디지털 트윈이 구축되려면 목적에 따른 뷰포인트, 그러니까 왼쪽 그림에 보시면 3개의 뷰포인트를 예제로 드러놨는데요. 이게 목적이 프로덕션 컨트롤인지 그리고 생산 계획 스케줄링 최적화가 목적인지 정의가 먼저 되고 이에 후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 정의가 돼야 됩니다. 이를 토대로 필요한 만큼 느슨하게 결합된 시스템으로 점진적으로 구축되고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저희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APS 솔루션에 집중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4.0 시대를 소위 뷰카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현재 기업 환경은 불확실성, 변동성, 복잡성이 매우 크고 또 서로 모호한 상태로 얽혀져 있는 상태인데요. 아래 표는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이 스마트 공장 수준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2022년 말에 약 3만 개의 스마트 공장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이게 매우 훌륭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기초 단계가 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축 내용으로 또 보시면 POP 포함한 MES, ERP, PLM 같은 개별 솔루션 구축이 대부분이어서 기초, 중간 1레벨 위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 2단계 그리고 고도화 단계까지는 파란색 음영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지털 전환을 통한 CPS 그리고 디지털 트윈 구축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간 2단계 공장 통합 운영 제어를 위한 플래닝, 스케줄링 그리고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응하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APS 솔루션이 시급하다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개발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APS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사의 이제 스마트 디지털 트윈 APS는 크게 6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은 데이터 파이프라인부터 표준 디지털 트윈 정보 모델인 P4R 스냅샷 모델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바로 이 부분이 디지털 트윈 모델의 생성, 관리 모듈입니다. 3번, 4번, 5번은 디지털 트윈 모델과 연계된 어플리케이션인 스케줄링과 트윈 시뮬레이션 실행 엔진 모듈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예측, 진단, 의사결정을 위한 UX 모듈입니다. 당사의 솔루션의 특장점은 첫째, 디지털 트윈 기반의 와디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개의 미래 시나리오의 생산 KPI를 예측 진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의 다양한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고객 맞춤형으로 다양한 기존의 정보 시스템을 인풋, 아웃풋으로 연계하고 맞춤형 의사결정 지표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특장점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당사의 이제 표준 모델이 P4R입니다. 이게 프로덕트, 프로세스 플랜, 플랜트, 리소스를 나타내고요. 디지털 트윈 정보 모델의 모든 그 범주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현장의 제약 그리고 고려사항을 반영해서 스케줄링 알고리즘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병합해서 최적에 가까운 생산 계획과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런 인더스트리 4.0 레퍼런스 아키텍처 구성 요소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특장점은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상세한 제조 KPI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설비부와 생산량, 납기 준수 등 미래 생산 지표를 예측해 봄으로써 타임머신처럼 미래의 생산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고객사의 공장 운영이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 상황 예측 경로를 함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장점은 시뮬레이션 기반의 와디프 검토를 통해서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데이터, 수치 기반의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내비게이션에서 최소 시간, 최단거리 혹은 고속도로 무료 우선 기준을 선택하는 것처럼 원하는 목적에 따라 생산 전략을 선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장점은 고객 맞춤형으로 대시보드랑 KPI 분석 리포트를 구성 제공하고 애자일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특장점을 통해서 본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내 외부의 변동에 빠르게 대응하고 납기 준수율, 생산량 등 다양한 생산 지표를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계획 업무의
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사람에 따른 어떤 기술적 편차를 줄여주는 등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의 뷰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유관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고 데이터 기반의 최적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가지 구축 사례를 요약하여서 구축 성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전지 배터리 공장에 대한 구축 사례입니다. 가운데 보시는 3개의 대외 공정이 있는데요. 권치 조립 공정이 병목 공정으로 병목 전후의 공정에 각기 다른 목적의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믹싱 급판 공정은 권치 조립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모델 변경 시간을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이 적용되었고, 화성 공장은 복잡한 물류 발생이 하기 때문에 병목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디스패칭 룰을 찾는 알고리즘이 적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서 납기 지연 없이 변경 시간을 56.3% 줄이는 계획을 생성하였고, 이를 통해 약 3.6%라는 생산성 증가를 결과로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변화 없이 스케줄 순서만 앞뒤로 잘 조정만 해도 3.6%라는 생산성을 거저 얻을 수 있다는 의미고요. 이는 금전적으로 봐도 적지 않은 개선이었습니다. 다음은 세라믹 종합센터라는 테크노파크 내의 테스트베드 공장 대상 구축 사례입니다. 해당 센터는 주로 이제 영세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고가의 열처리, 열 성형 장비를 구매해서 임대해주는 사업을 위주로 하는 기업입니다. 이곳에서는 에너지 제약 조건 등을 감안해서 예약 스케줄링을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이 적용되었고요. 당사의 MES, EES, RMS 같은 정보화 시스템이 함께 구축되었습니다. 해당 공장이 준 정부기관의 테스트베드 공장이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이나 수익보다는 중간 2단계 스마트 공장의 인증을 받은 것, 그리고 모델 팩토리로 인증받은 것이 핵심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화물 산업의 구축 사례입니다. 고객사의 이제 ERP, WMS가 이미 구축된 상태였고요. 당사의 이제 MES, EMS 시스템을 연계 구축한 사례입니다. 기존의 이제 레거시 시스템으로부터 한 200여 가지 이상의 주원료, 부원료의 복잡한 혼합 비율 레시피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개의 왓디프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여서 최적의 계획을 확정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구축의 핵심 성과 위주로 말씀드리면 가장 핵심적인 성과는 기존의 7시간에서 10시간, 요일로 치면은 2.5일, 이틀에서 2.5일 정도 소요되는 계획 업무 시간을 20%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기존에는 주 1회 계획을 생성하는 데 그쳤지만 이제 긴급 주문 등의 상황이 발생해도 언제든 변경된 계획 수립이 가능해서 긴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스템 시연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스냅샷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하는 시점에 모든 필요한 데이터를 유관 시스템으로부터 디지털 트윈 모델로 가져오는, 그리고 그 디지털 트윈 모델의 데이터 셋으로 생성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관련 시스템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는 모두 자동화된 인터페이스로부터 수집이 자동으로 되고 전처리 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사용자의 확인 후에 시나리오 설정에 사용이 되고요. 조업계획, 자재 조달, 출하, PM, 작업자 근무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약 조건, 목적식으로 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계획을 실행하면 시나리오별로 작업 스케줄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생성된 결과를 사용자가 확인해서 조정을 하게 되고요. 시나리오별로 이런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생산의 KPI를 미리 생산해 본 예측 결과로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생산량, 재고, 리드 타임 등 핵심 KPI 지표를 실제 생산한 것과 같이 종합 지표로 비교 분석할 수 있고요. 이 중에 최적의 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선정된 계획은 MES ERP 시스템으로 인터페이스돼서 최종 확정 워크오더로 최종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비교 분석 차트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당사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 솔루션의 개발 방향에
해서 정리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디지털 트윈 솔루션은 현재 디지털 트윈 성숙도 레벨로 보면 레벨 3,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트윈에 해당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뭐 연합 트윈 그리고 자율화 트윈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2025년까지 레벨 4, 5를 지원하는 연합 자율 트윈으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생산 계획 솔루션 외에 모니터링 솔루션을 통합 연계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계획 시스템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은 생산 현장에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한 것 같은 완전한 스마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합 트윈을 구성해서 연계 활용하는 기술인 4단계의 연합 트윈 기술이 기반이 될 예정입니다. 서두에 저는 디지털 트윈, 디지털 전환 전략이라는 터무니없이 좀 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기반 스케줄링 솔루션이라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거대한 생태계라서 한 기업의 솔루션으로 모든 걸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표준 개발 및 적용이 매우 중요한 영역인데요. 이는 영리를 추구하는 개별 기업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국책연구소와 같이 국책 R&D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ISO 23247이라는 제조 디지털 트윈 표준 아키텍처 표준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ICC 63278이라고 하는 AAS, Asset Administrative Shell이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 표준 모델 적용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함께 주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책 과제를 통해서 연합 디지털 트윈 그리고 국제 표준 모델 및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서 2025년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표준 기반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은 미래 공장으로 불리는 자율형 공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APS 솔루션을 시작으로 다양한 트윈 기반의 플랫폼 기술, 어플리케이션 기술을 개발해서 국내 제조기업의 디지털 트윈을 돕고 디지털 트윈 기반의 혁신을 계속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MI큐브 솔루션의 박양호 연구소장님의 주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네, 결국에는 자율형 공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관문들이 여러 가지 관문들이 있고 최종 목적지가 이제 거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몇 가지 이제 제가 궁금한 것들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지금 이 스마트 디지털 트윈 APS죠. 이게 출시 시점이 언제였나요? 21년도였고요. 네. 하반기였습니다. 네, 21년도 하반기면은 좀 출시된 지 한 2년 정도 좀 네, 지났습니다. 2년 정도 됐습니다. 네. 시장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국책 과제로 기술 개발하는 거 외에 기업에서도 지금 계속 매년 그 적용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회사 내에 이제 디지털 트윈 사업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계속 이제 그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기존에 사실 APS가 이미 도입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APS들이 이제 문제점이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이 되지 않아서 한 5년 이상 된 기업들에서 다시 APS를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 서비스는 클라우드 버전으로 제공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하게 개발은 돼 있는데요. 이게 제조 기업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 데이터에 대해서 외부로 이제 나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지금은 주로는 온프레미스 위주로 공급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제 얘기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 퍼블릭 클라우드 쪽은 고객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 많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
전체 다 대응이 이제 가능하다는 예,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APS 스마트 디지털 트윈 APS를 이제 도입하고자 할 때 좀 선행돼야 될 조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아까 것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되나? 뭐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마트 공장의 어떤 수준으로 보면 기초 수준 정도면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MES나 이런 정보화 시스템이 약간 고도화된 상태여야 그 뭐 예를 들면 창고 관리나 원부자재에 대한 이제 입고 관리가 시스템으로 되지 않으면 APS의 제약 조건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야 정확한 스케줄링이 되는데 그런 준비가 이제 미리 돼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요구사항이 오면 사실 맨 처음에 가서 그 컨설팅에 해당하는 이제 PI를 좀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수준을 진단을 해드리고 이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면 뭐 MES나 이런 뭐 정보화 시스템을 고도화한 후에 이제 APS를 도입하는 걸로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숙제가 이제 글로벌 벤더들과의 이제 경쟁이죠. 이 분야도 뭐 다양한 이제 글로벌 벤더들이 솔루션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 MI 큐브 솔루션만의 이제 특장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멘스나 다소 같은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디지털 트윈 쪽,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곳에서도 이제 디지털 트윈 전략을 들고 나오는데요. 사실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이게 포트폴리오가 정말 탄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에 뭐 PLC 제어부터 이제 전체가 다 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다 구축하려면 사실 완전 대기업이 아니면 그 비용이나 프로세스를 감당하기가 좀 힘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더 경량화된 그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고, 그래서 중소 중견 이상이라면 다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루션 자체 이제 그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디지털 트윈의 어떤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글로벌 벤더의 솔루션이 아니고 저희 국내에 10년 이상 이제 그 시뮬레이션 연구를 하고 솔루션을 개발해온 기업하고 이제 협업을 통해서 사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솔루션이 타겟하는 뭐 산업군이나 고객군이 또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스케줄링이 필요한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로 그 2차 전지 배터리나 그 내화물 산업 이런 쪽 위주로, 그러니까 제조 중에 전통 제조업 쪽에 위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요. 식품이나 뭐 의학, 뭐 바이오 쪽도 사실은 스케줄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구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쪽에도 진출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제가 궁금한 거는 다 여쭤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박영호 이제 소장님 주제 발표하면서 뭐 마지막 이제 멘트를 하실 기회를 드릴 텐데 주제 발표 내용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뭐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별도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AI 기술들이 이렇게 보시면 너무 광범위하고 넓은 주제라서 사실 쉽게 이렇게 다가서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특히 이제 중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도입하고 그리고 전략을 세우기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요. 저희 뭐 MI큐브 솔루션 외에도 저희 같이 하는 이제 협업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APS뿐만 아니라 뭐 MES, ERP 뭐 이런 정보화 시스템과 그리고 그거에 위에 이제 얹어지는 지능화 솔루션들을 이제 도입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많은 연구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이 과제를,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핵심되는
부분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한 기업들의 네. 솔루션들이 각자 이제 사일로로 개발돼서 나중에 되면 다시 개발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좀 중요한 표준 기반의 어떤 전략들을 이제 기업이 고민하고 준비하신다면 저희가 그거에 덧붙여서 큰 도움을 드리고 같이 이제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MI큐브 솔루션 박양호 연구소장님과 주제 발표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